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학교 3학년인 여러분들의 여름방학,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중3 여름 수학 1등이 되는 비밀 루틴으로 한번 지정을 해봤고요. 천천히 한번 차근차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중학교 3학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 때 2학기 과정을 공부를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학기 과정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완성을 한다. 거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좀 공부한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예습이 되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 고등수학의 이제 예습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방향을 잡고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의 교육 과정의 특징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이잖아요. 그쵸? 아니면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의 수학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제곱근과 실수, 그쵸? 그리고 다항식의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를 공부를 했고요. 중간고사 범위까지였죠? 자, 3, 4단원이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였었습니다. 너네가 지금 여기를 되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고 이 과정에 대한 지식들도 되게 많이 있는 상태일 거야. 근데 이제 공통수학 1과정으로 넘어가면 제목이 똑같아요. 다항식의 연산. 여기에 곱셈공식이 조금 더 발전하고요. 고등학생스럽게. 그리고 인수분해 그대로 나오고요. 물론 곱셈공식을 좀 더 어려운 거를 공부를 했으니까 인수분해도 조금 그 옆과정으로서 조금 뭔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겠지. 자, 그런데 이제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과정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은 이 안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하는 단원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을 배워요. 근데 그거 역시도 2차 함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자, 3단원은 경우의 수, 4단원은 행렬인데 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의 포지션은 1, 2단원이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너네가 공부한 요 3학년 1학기 과정이랑 공통수학 1 과정은 바로 그대로 갖다가 연계시킨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시킨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과정은 사실 여기는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이거든. 이 안에서 방정식과 대수와 그리고 2차 함수 기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고 또는 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그거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눠서 분류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릿속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남아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과정을 공부를 하는 게 정말 가성비가 좋은 공부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지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조금 우리는 시점을 앞당겨서 공통수학 1 과정을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수학 공부를 잘하는 요령?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대단히 막 특별한 뭔가 꿀팁이 있을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사실 3가지 과정의 사이클을 잘 도는 거예요. 이해하고 암기하고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할 거예요.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개념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 개념을 여기에 어떻게 써먹고 개념을 공부했으면 그게 암기도 이루어져야지 뭔가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응용해서 써먹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순서는 개념 공부하고 기본 문제를 풀어보고 그들을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유형 연습을 해보고 그 유형 연습을 하는 도중에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반복해서 내가 학습하는 과정 중에 사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확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서를 가지고 교과서나 또는 개념 원리 같은 뭐 수학의 바이블 이런 거 같은 개념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충분히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이해했다, 나 공부 다 했다가 아니라 그게 꼭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고등수학의 과정은 학습량 자체가 중학교랑 완전히 달라요. 정말 2, 3배 정도 학습량이 많아지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훨씬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암기 과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당연히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해하고 암기한다. 그리고 그 유형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 문제를 푼다. 그리고 한 번 푸는 거에서 끝나는 게 공부했구나 딱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필수 예제와 오답은 3회 이상 반복해서 3회 이상은 반복한다는 게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 다 푼다라는 건 아니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개념들을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 과정을 외우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풀이 과정은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우는 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공부해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사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배운 개념이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써먹고 있지라는 생각을 조금씩만 조금 가미해서 소금 뿌리듯이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더 가미해서 고등학생 좀 답게 수학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수학 공부는 이런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실전 연습과 이제 오답 정리를 할 거다. 자, 이게 고등수학과 중등수학의 차이점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양도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난이도도 높다.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 자,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건 실제로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만약에 가르칠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네 시험 시간이 진짜 부족해. 지금 편하게 앉아서 이 문제를 풀면서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고 괜찮은데 시험장에 가서 왜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 자체가 고등학생이 막상 돼서 여러분들이 내신이라고 하는 그 정기고사의 경험을 1회만 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공감을 할 텐데 그게 와닿지 않아. 근데 정말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미리 조금 해두어야 되거든요. 그러는 도중에 틀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요. 그 틀린 문제를 잘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하면 내가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면서 그리고 실수를 줄이면서 많은 문제를 푼 효과를 갖고 올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틀린 문제를 이제 오답 노트로 반복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사실 오답 노트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오답 노트는 약간 취향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학생들 중에 지우개 하나를 1년을 쓰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3년 동안 똑같은 지우개를 이렇게 심 넣는 지우개 있잖아. 근데 그 지우개를 3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쓰는 친구를 봤어. 그런 친구는 있지. 오답 노트를 써봐 하면 쓸 수 있어. 그런데 오답 노트는 실패의 확률이 많아. 흩어지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문제집을 여러 개를 막 문제를 풀고 이렇게 그리고 쓰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하다 보면 이게 다이어리 꾸미는 닭구처럼 이렇게 막 거기에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가 이게 이제 지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경험들이 다 있잖아. 그치? 그래서 오답 노트는 좀 내가 진짜 이걸 좀 잘 챙기는 친구들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해 선생님이 잘 못 챙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뭘 해도 되냐면 이 교재 자체에다가 잘 체크만 해놔도 돼.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를 추천을 해드린다라면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암호 공부법이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전수를 했었거든. 근데 이게 선생님이 완전 어렸을 때 선생님이 과외 선생님한테서 들은 진짜 옛날 그 과외 선생님한테서 들은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그게 좋아서 항상 모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뭐 1번 문제 있고 2번 문제 있고 3번 문제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틀리잖아요. 이거는 맞췄고 뭐 틀렸고 이거 맞췄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옆에다가요. 이거 자체로 오답노트를 쓰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여기다가 살짝 나만 알 수 있는 암호를 좀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썼던 암호 중에는 예를 들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 쓰거든. 이해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해는 됐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풀지 못하겠어. 계산 방법을 모르겠어. 풀지는 못하겠다. NS 이렇게 썼었고 실수했다. 문제를 잘못 봐서 실수했다. 또는 계산상의 실수 CM으로 썼었고 근데 진짜 아까운 계산상의 실수인데 아까운이 영어로 내가 몰랐거든.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ACM으로 썼었단 말이야. 근데 나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CM 이거는 이제 이해가 안 됐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문제집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체크된 것만 다시 보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한 바퀴 돌고 오면서 내가 되게 똘똘해져 있거든. 진짜. 그래서 이런 애들은 풀린다. 이게 NUNS는 웬만하면 풀려. 알아. 왜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계산상의 실수 있지? 이 경우 또 틀린다. 이렇게.
학생들 중에 내가 계산 실수하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나. 이게 이제 힘든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계산상의 실수, 아까운 실수들은 그러니까 뭔가 나만의 약간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이 문제에 이런 시점쯤에서 이런 실수를 되게 자주 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강사도 지적해주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이거를 이것 때문에 틀렸었지? 이런 거를. 근데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실수인 문제도 체크를 해놓고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언젠가 깨닫게 돼. 한 3번 정도 틀리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지? 라는 걸 스스로 알게 돼. 자각하게 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사실은 4가지예요. 이해하고요. 머릿속에 내가 이 사이클을 잘 돌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연습해요. 그리고 반복합니다. 당연히 체크된 문제만 반복하면 됩니다. 그럼 진짜 한 문제집을 정말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알겠지? 그렇게 공부할 수 있어. 자, 기간은 5주 정도의 최소한의 여러분들에게 기간이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가 요게 월요일, 일요일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요 정도 기간에 여러분들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5주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의 수학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을 보시는데 그건 내가 이제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몇 개 강좌를 내가 끝낼 거고 그 안에서 내가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거고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못해도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해도 한 2-3시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에 수학만 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루 학습 수학에서의 이제 루틴의 이제 예시인데요. 90분으로 한번 짜본 거예요. 인터넷 강의로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자, 30분 정도 개념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 시청을 합니다. 강사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강을 통해서 또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서의 이제 상세 설명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때는 이제 이해 중심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개념을 하고 나서 바로 문제를 딱 들어가진 않거든. 그 안에 약간 연산에 관련된 개념을 확인하는 차원의 뭐 개념 체크 뭐 이런 것들로 문제집들에도 다 실려져 있잖아요. 기초 문제 풀기를 합니다. 10분도 걸리지 않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개념 확인용 문제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문제가 우리가 공식을 저절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걸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유형 문제에 도전한 이 부분을 좀 시간을 할애해야 돼. 왜냐면 내가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알겠지? 대표형을 만약에 선생님이 하는 거를 들었더라도 유제는 너네가 해보는 거지. 알겠지? 유제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 안에서 이제 유형 연습이 이제 학습이면 여기가 학이면 습 익히다잖아. 이제 연습. 익히는 과정에 꼭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인강으로만 계획표를 짜면 안 되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넣어서 이렇게 루틴이 짜야지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무리 복습하는 과정은 이게 20분이 걸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많이 걸리진 않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을 끝날 때마다 여러분 복습하세요. 만약에 한 50강좌의 수업이면 50번 얘기하고 끝나거든. 나는 복습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에서 채점도 해야 되고 그지? 틀린 문제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암호도 조금 적어봐야 되고 왜 틀렸었지? 뭐 분석도 조금 해봐야 되고 답안지도 한번 보고 이런 이제 과정들 마무리하는 거 공식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훑고 이런 과정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만의 루틴이 있을 거잖아, 그렇지? 괜찮은 루틴은 어때? 반드시 공부를 듣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같이 들어가는 계획표를 세워야지만 된다라는 얘기. 자, 그리고 추가로 주 5일의 루틴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짠다라면 주말에 이틀 정도는 다 이제 수업 듣는 거로만 가지 말고요. 새로운 내용을 계속 듣지 마시고 복습하는 거 또는 이제 뭐 모르는 거를 다시 한번 보는 보충일 정도로 여러분들이 시간 계획표를 짜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제1, 제2의 목표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학습 시간을 확보를 하고 그 안에서 알찬 계획을 세우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 재은쌤의 추천 강좌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선생님 이제 고등 수학만 다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중등 수학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등 수학 복습 과정 수업 2개를 소개할 텐데
자, 이 고등수학 마인드셋 100프로젝트라고 하는 수업은 다 전부 다 이 두 개 다 교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구매할 필요가 없이. 근데 이게 왜 100프로젝트냐면 100가지의 중학교 1학년부터 중3 과정까지의 모든 교육 과정을 사실 목차로 다 정리해 놨어. 그래서 100프로젝트야. 100%를 채우는. 목차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차를 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좀 어려운 개념들이 분명히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직도 기울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알겠지? 뭐 비례식이 조금 약한데던가 이런 게 나만의 약점이 있잖아. 그 목차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 수업을 교환을 받아서 문제를 푸시고 중학교 수학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편, 중등 함수편, 그리고 중등 도형편은 중학교 2학년 도형이 진짜 중요하거든.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개념 특강이 무료 특강이에요. 자, 이거는 6강. 이 도형, 중등 도형은 4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중학교 수학을 내가 복습해야겠어. 뭐로 복습하지? 이게 이제 좀 난처할 때 이 수업을 좀 활용하면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게 6강이고 4강이니까 그치? 일주일 정도 시간 딱 잡고 중등 수학을 딱 복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중등 수학이 복습이 됐다.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이제 예습을 들어갈 거다. 근데 나는 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하는 친구들, 개념을 일단은 확실하게 100% 잡고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동화 교과서 읽어주는 수학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교과서를 같이 정독하는 수업이에요. 개념을 천천히 예시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공부해보는 수업이고요. 자, 그리고 재은쌤의 스타일로 완성이 된 선생님의 시그니처 수업, 네, Make It Right 개념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개념의 1부터 100까지를 다 전달해주는 심화 개념까지 들어가 있고 문제 난이도도 꽤 처음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가는 수업인데, 자, 이 라이트 수업이 있고 그리고 시중 교재로 하는 개념 원리 수업도 있어요. 메이크 라이트하고 개념 원리는 둘 다 좀 볼륨이 큰 수업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안에 정말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모의고사 4점 문항까지 난이도를 차근차근 높여가면서 굉장히 꽤 개념서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 개념과 유형을 사실 어떻게 보면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는 이제 개념이 좀 완성이 돼 있다. 자, 그러면 메가엔제라고 하는 유형서로 하는 문제풀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수업은 선생님이 공통수학 1은 완강됐는데 너네 지금 당장 공통수학 2를 만약에 너네가 뭐 공통수학 1을 이제 들어야 되면 이거는 이제 완강이 돼 있고요. 공통수학 2 나는 미리 좀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내일 개강할 예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선생님과 같이 좀 템포를 맞춰, 방학 중에는 끝나니까 템포를 맞추어서 공부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어떻게 여름방학을 좀 알차게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선생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참고사항이에요. 나의 지금 현실적인 상황과 여러분들이 일치하게 되는 그 접점을 좀 찾으셔서 여기서 좀 도움을 얻으시고 멋진 계획표 세워서 이제 방학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만날게요.